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배달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식당을 찾아가거나 주문 전화를 걸지 않고 이 앱을 통해서 음식과 물건을 배달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요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언택트라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런 언택트 소비가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CNI 소비자 연구소 조윤미 대표 연결해서 이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언택트 소비가 난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언택트 소비 신조어로 네네. 보이는데요.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을 방문해서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품을 주문하고 뭐 배달받는 이것을 통칭해서 언택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접촉, 우리가 영어로 접촉을 택트라고 하는데 언택트 하니까 접촉하지 않는 소비, 뭐 비대면 소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물품을 주문하거나 소비하는 이런 사람과의 대면을 하지 않는 소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컨택트라는 영어 앞에 언이라는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언컨택트가 언택트로 요새는 바뀐 거네요. 영어에다가 뭐 붙여가지고 하는 용어들이 새로 많이 생겨서 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얘가 네네. 일단은 언택트라고 왜 영어를 정의했는지, 정의를 네네. 그 언택트라고 하는지 이해는 됐고요. 그런데 네네. 결국은 이런 그 비대면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패턴들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확대되고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그 예시들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배달 서비스 같은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뭐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생필품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는 뭐 슈퍼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가까운 데 가서 사는데 지금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필품들을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게 언택트 소비라고 할 수 있죠. 비대면 소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외에도 사실은 결제를 하는데 예전에는 직원한테 가서 뭐 주문하고 돈을 내는 것을 기계가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오스크라고 해서 네, 키오스크. 네. 예, 뭐 바코드로 결제하거나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에서도 이제 결제 방식이 그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라면집에 갔더니 이런 키오스크를 다 해놔가지고 라면집에서도 주방에 사람이 들어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본 가서 그런 걸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사람이 아예 안 보여요, 직원이. 그리고 이제 기계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대면 소비의 폭이 이제 넓어지고 있고 다양한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네.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소비하고 또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소비에서 차지하는 이 포션 비중이 네. 많이 늘었습니까,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제 1월 2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걸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쇼핑액이 121조 9,970억이 됐어요. 그래서 네. 처음으로 120조를 이제 넘어서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는 더더군다나 뭐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뭐 11번가라든지 뭐 컬리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소비액들이 뭐 굉장히 많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반 매장에서도 이런 비대면 소비의 방식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네. 이런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굉장히 대폭 커지면서 실제로 이렇게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비대면 소비, 언택트 소비가 뜨는 그리고 늘어나는 확대되는 이유는 네네.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게 전체적으로 갑자기 생긴 양상은 아니고 네. 이런 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받고 하는 플랫폼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신종 코로나. 네. 그렇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질병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감염자의 뭐 침방울이 튄다든지 손에 묻은 채로 얼굴을 만지면 뭐 폐렴이 전파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대중들이 많은데 안 가려고 노력하고 네네. 하면서 아주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은 굉장히 한산한 반면에 배달 앱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달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는 게 늘어났었는데 이제 배달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주문하면은 누군가 그 물건을 갖고 오시니까 그것도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불안하니 아예 반조리 또는 가정식 뭐 이런 것들을 배달해서 자기가 그냥 직접 받지 않고 갖다 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겠다. 이런 주문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생필품도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일반적인 생필품도 주문량이 네.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 소비들이 축소된다면 기존의 매장들, 마트 중심의 매장들이랄지 이런 데 피해는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2월 4일 날 상가정보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네. 현재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11.7%로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사무실 비어있는 거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얘는 IMF 때처럼.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들 가뜩이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이제 그런 데들이 줄어가고 있고 있었는데 이제 더 많이 이제 증가 속도가 이런 공실률 속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쓰던 거, 그러니까 공유해서 사용했던 뭐 이런 시장도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같이 썼던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다. 또 뭐 따릉이 같이 이렇게 자전거 같은 거 공유하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접촉을 꺼려하는 이런 소비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아주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런 감염에 대한 공포들이 더 늘어나고 확대되면은 이런 언택트 소비가 더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 그 안정이 된 이후에 다시 소비가 이 대면 접촉 소비들이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비대면들이 한번 좀 익숙해지면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소비들은 일정 정도의 편리함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통 소비라고 하는 게 약간 습관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네네. 제가 한번 어떤 방향의 소비 행태를 취하게 되면 계속 그거를 고수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번 이런 이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증가하는 것은 어쨌든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급속한 그 대면 접촉을 회피하는 이런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 사태가 좀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방향 전체는 어쨌든 비대면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그 서비스를 프로모션 한다든지 뭐 또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홈쇼핑 같은 방송이 우리나라 17개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홈쇼핑 방송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빨리 되면서 이런 비대면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정비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제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 소비, 다시 말해서 비대면 소비가 확대될 것이고 그것이 뭐 주춤하지 않고 계속 그런 추세가 될 거라면 소비자들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의 어떤 판매 전략이나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직접 소비자가 방문을 해서 하는 매장에서는 소비자 감시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죠. 소비자가 계속 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서비스의 품질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음식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데들은 사실 소비자가 와서 직접 음식을 먹는 경우에 맛에 대한 평가도 있고 또 매장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감시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배달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가게인지도 모르고 계속 주문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신선도 문제, 서비스 품질의 문제, 선택의 제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비자 쪽에서 편리한 것 말고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되는 부작용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고 가려면은 현재 우리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 온라인 매장을 할 때는 반드시 뭐 갖춰져야 될 조건들이 있고 또 제품을 실제로 그 오프라인 매장, 일반 매장에 전시를 할 때는 뭐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는데 이런 앱을 통해서 주문하거나 뭐 전자상거래에서 이렇게 게시를 해서 판매할 때는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소비자가 알아야 되도록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오히려 더 느슨하게 되어 있다든지. 네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비교했을 때 이게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모든 규제들이 대부분 다 오프라인 매장에 중심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이 서비스 품질이라든가 또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더 지불하고 있는 건지 가격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비대면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유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시장에서 굉장히 커져요. 일반 가게에서의 판매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보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통제하면서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네,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이 터질 때마다 조금씩 수정하고 네네. 보완하고 뭐 강화하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 어떤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시스템 변화를 법률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